올라가시면서 보시면은 여기 공사장 벽면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김익상 그 독립운동가 분이신데요. 의열단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기념비가 왜 여기 있냐? 이 안에 통감부가 있었을 때 일제강점기에 전기기사로 수리공으로 이제 위장을 하고 폭탄을 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던지시고 무사히 탈출까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의열단 활동을 하시던 중에 나중에 육군 대장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죽음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옥중에서 사망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형이 감형돼서 거기서 이제 나온 후에 고향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워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여기는 이제 백범 광장인데요. 백범 김구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다들 많이 아셔서 설명을 많이 드릴 게 없고요. 이 동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그 조선신궁의 하광장 쪽이었어요. 엄청 넓죠.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 자리에 바로 뭐가 들어섰냐면 이 동상이 아니고 이승만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런 동상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자기 동상도 세우고 우남이라는 호를 딴 우남정이라는 정자도 세우고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사당도 여기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부가 나가게 되고 그때 이제 다 철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 동상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동상과 아까 봤던 안중근 기념관 앞에 있던 동상을 김경승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중근 동상은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예전 동상이, 그 김경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근데 친일파입니다. 친일파가 이제 이런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제 친일 행적을 세탁을 한다 그러죠. 안중근 기념관을 국가보훈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안중근 의사 승무회가 운영을 하는데 그 안중근 의사 승무회의 1대 2대 회장도 친일파입니다.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순국선열을 이용하는 거죠. 친일 행적을 지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안중근 의사 승무회의 회장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견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을 친일파가 만들게끔 해준 게 박정희 때인데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친일 행적 지워주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백선엽이라는 장군 기억나시나요? 백선엽이 이제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고 현충원에서 그걸 검색을 하면 그게 이제 약간 기록처럼 뜹니다.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이.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지워버렸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친일 행적이 뜨지 않도록 했어요.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기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 백선엽은 일본에서 낸 자서전에 자기가 직접 쓴 거에도 간도특설대에 가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포들과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이제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해방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그 후에 이제 분단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북쪽으로 넘어가셔서 회담을 하기도 하고 사상적으로 우파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갈라서는 건 안 된다. 왜 갈라서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상과 신념이 좌냐 우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고,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해방 후에 그런 모습에서도 저희가 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회영이라는 분을 얘기했는데요. 무슨 관계일까요? 네, 형제입니다, 형제. 그때 이제
육형제가 같이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신흥무관학교를 같이 세운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이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방이 된 이후에 부통령 자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 자리를 걷어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 드는데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과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당시에 이제 방위군을 만들면서 간부들이 예산을 횡령을 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 민간인 학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단독 선거를 치르면서 정권을 수립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전쟁 때라든지 한국전쟁 후라든지 뭐 이렇게 부역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살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학살지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유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창 민간인 학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남녀노소를 가릴 것도 없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그 지역 일대에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토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전을 벌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빨치산을 토벌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섰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군인들을 간첩으로 위장을 시켜서 총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돌아가게끔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뒤에 밝혀졌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알려졌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군인한테 죽냐? 왜 죽었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민간인 학살이 계속 되니까 이 부통령직을 걷어차고 나온 것. 거창 민간인 학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정리해서 나온 뉴스들이 계속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수만에 달하는 규모로 그런 학살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전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 유명하게 알고 있는 제주 4.3 항쟁이 있죠. 거기에도 뭐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